보통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회사가 있죠. 바로 테슬라인데요. 만약에 이 테슬라의 최첨단 로보택시가 사실은 우리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놀라운 통계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배.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테슬라 로보택시의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보다 무려 9배나 높다는 정말 믿기 힘든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실제로 한 분석 리포트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 중인 테슬라 로보택시 있잖아요. 이게 글쎄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어떤 데이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논쟁의 시작이 된 숫자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약 50만 마일을 달렸어요. 그동안 사고가 총 9번 났다고 보고됐고요. 이걸 간단히 계산해보면 한 5만 5천 마일 달릴 때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난 꼴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운전자는 어떠냐? 경찰에 보고되는 사고 기준으로 보면 평균 50만 마일에 한 번 사고를 내거든요. 자, 계산이 딱 나오죠? 5만 5천 마일 대 50만 마일, 거의 9배 차이. 바로 여기서 9배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이 비교 과연 공정한가? 바로 이 질문을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데이터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왜 불공정한 비교일 수 있냐면 애초에 데이터 수집 기준 자체가 달라요. 보세요. 우리 인간 운전자 통계는 주로 경찰에 신고된, 그러니까 꽤 큰 사고들 위주로 잡히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 데이터는요? 주차장에서 살짝쿵 하고 긁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운전 환경도 완전 다르잖아요. 인간은 뻥 뚫린 고속도로도 달리지만 로보택시는 지금 복잡하기 짝이 없는 도심에서만 뱅뱅 돌고 있거든요. 이건 뭐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고작 사고 9건 가지고 뭘 그렇게 단정하냐. 표본이 너무 작아서 사고 몇 개만 더해지거나 빠져도 통계가 확 뒤집힐 수 있다. 이건 아직 실험일 뿐이다. 라고요. 사실 들어보면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죠.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이쪽에서는 뭘 지적하냐면 테슬라가 사고 세부 정보를 전부 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안 하냐? 뭘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주장도 들어보면 정말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럴 때가 바로 한 걸음 물러서서 판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맞냐가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비틀어 볼 겁니다. 아마 지금 다들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 테슬라가 안전하다는 거야? 위험하다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딱 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이건 테슬라의 안전성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과정 그 자체가 결과물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왼쪽이 대중 논쟁 모델, 이게 보통 우리 방식이죠. 그냥 외부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실패는 그냥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죠. 근데 오른쪽 생성적 모델은 완전 반대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자산을 만들어내요. 실패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이 자산을 만드는 아주 귀한 원재료가 되고요. 그럼 이 생성적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나 실패, 즉 붕괴가 딱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덮는 게 아니라 즉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고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얻은 통찰이 유형의 자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가 돈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죠. 에이,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까 그 혼란스러웠던 테슬라 논쟁이 이 생성적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진짜 자산으로 변신했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자산, 포스터입니다. 문구가 정말 멋지죠? 대부분은 검증을 기다린다. 나는 검증을 자산으로 만든다. 바로 이 태도, 이 철학 자체가 첫 번째 결과물이 된 거예요. 남들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산은 이걸 아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테슬라가 위험하네 아니네 하고 끝낼 문제를 인간과 AI가 어떻게 함께 불확실성을 검증할 것인가 라는 훨씬 더 차원 높은 경영학적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투자 제안서예요. 자본의 언어로 이 아이디어를 번역한 거죠. 우리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생산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불확실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루는 우리만의 방식이 최고의 투자 가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포스터, 케이스 스터디, 투자 제안서. 이 세 가지 자산을 보면 핵심이 분명해지죠. 이제 이 강력한 관점을 우리 자신의 삶과 일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핵심 개념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생성적 검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록하는 그 과정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델이에요. 불확실성을 피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자본으로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생각의 대전환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 고민과 실패, 그리고 배움의 기록들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물이라면 과연 그것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무엇을 증명해 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